최근에 생뚱맞게 애플 이벤트에서 다빈치 리졸브가 툭 튀어나왔습니다. M2 아이패드 프로부터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M1에 비해서 M2가 분명히 성능 향상이 있었고,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다빈치 리졸브를 돌릴만 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아이패드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, 어떤 한편에선 이거 M2에서만 되는 거다, 최근에 가격 때문에 또 굉장히 문제가 많죠.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는 거긴 하지만, M2 아이패드를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환경이 되었을 때 이것을 굳이 사서 사용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. 뭐냐면, 저는 차라리 13인치 에어도 괜찮고 13인치 프로 정도 사도 충분히 이거보다 더 활용할 수 있을 텐데, 굳이 아이패드로 유튜버를 지향하는 사람이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,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와닿는 업데이트나 뭔가 이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. 다빈치 리졸브가 타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많은 기능이 있다는 건 정말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, 반대로 이야기하면 초보자들이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. 유튜브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.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해보면 7개의 메뉴가 나오는데, 스포가 된 이 화면 하단에 보면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다빈치 리졸브는 색 보정 프로그램이니까 컬러 탭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, 처음에 제가 컷 페이지가 나오고 나서 제가 컷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드린 부분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뭐냐면, 영상을 불러왔을 때 하나만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. 뭐 편리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이 오디오 트랙입니다. 그러니까 편집 페이지에서 이동을 했을 때 보면 오디오 파일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여서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던 상황에서 컷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상단만 나오는 오디오가 굉장히 불편했고요. 두 번째는 타임라인, 영상이 있는 비디오 트랙이 축소나 확대가 안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편집 페이지에서 보면 이 트랙 왼쪽에 요 사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트랙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. 비디오 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왜 상관이 있냐 하면, 제가 처음에 컷 페이지 16 버전이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다뤘던 건 최적화 영상이었거든요. 그만큼 평균적으로 컴퓨터 사양들이 낮으니까, 여기서 이렇게 축소했을 때랑 확대했을 때를 보면, 확대했을 때 더 그래픽 카드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했을 때 렉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지금 이게 4K 영상인데도 플레이가 잘 되는 건 이거 M1 맥스니까 그렇고, 또 M1 맥북 에어만 되더라도 4K 영상을 플레이할 때 뚝뚝 끊기는 현상이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컷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트랙을 확대 축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, 화면이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렉을 많이 발생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컷 페이지에서 편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못 드렸어요. 가장 불편했던 건 이 단축키가 안 먹히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단축키를 쓸 수 없었어요. 스페이스바는 적용이 됐지만 컨트롤 B라든지 이렇게 자르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런 단축키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추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그동안 한동안 컷 페이지를 신경을 안 썼는데 컷 페이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